네, 안녕하세요. 네, 2018년 4월 7일 국가직 9급 할게요. 네, 1번. 시대별 지방 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 먼저 알려드릴게요. 답은 1번이죠. 통일신라, 촌의 행정은 촌주가 담당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지방 통치 체제가 있어요. 얘네는 오주 이소경을 구주 오소경으로 보면 오이를 구워 먹어가지고 정비를 했고, 말단 행정인 약간 이렇게 촌은 촌주가 지방 간 통제를 해서 촌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얘네 통일신라에. 그리고 향, 부곡. 네. 그래서 촌에서 향단위가 옛날에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무슨 온천에 부곡하와이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부곡하와이에 갔다. 그러니까 향단위가 촌년인데 부곡하와이에서 놀았다. 뭐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지방 간의 감찰을 위해서 주군의 감찰 기관인 외사정 정을 파견했죠. 그리고 상수리. 요새 뭐 지하철 타면 상수리 나무 얘기 많더라고요. 그게 넷플릭스인가? 이거예요, 얘네들. 어쨌든. 그래서 통일신라가 오주 이소경을 구주 오소경 체제로 정비했죠. 이거. 지방 간의 감찰을 위해서 주군의 감찰 기관인 외사정을 파견했고. 그쵸? 또한 말장인정 잡리인 촌은 촌주가 지방 간의 통제를 받으며 다스렸죠. 그러니까 통일신라 되게 촌스러운 나라였던 거예요. 촌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2번에서 발해는 전국 330개 군현의 수령을 파견한 건 조선시대예요. 아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선은 전국을 팔도로 나누고 부모 군현의 지방 간의 수령을 파견했다. 3번에 고려인데, 고려는 촌락 지배 방식으로 면리제가 확립된 것은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면리제는 자연촌 단위의 몇 개의 리를 면으로 묶은 거고, 조선시대는 팔도의 군현 아래서 면, 리, 통 등을 설치했죠. 그리고 4번은 향리 통제를 위해서 사신관을 파견한 게 고려시대인데, 사신관은 왕권 유지를 위한 호록 세력의 회유책으로 조선 고려 체조 때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을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한 것이 시초였습니다. 좀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 볼게요. 다음 갑과 을의 담판 이후에 있었던 을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갑,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들이 침범했다. 을 아니다. 우리야말로 고구려를 이룬 나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구려라 했고 평왕에 도읍했다. 만일 땅의 경계로 논한다면 그대 나라 동경도 모두 우리 방역이 있는 것인데 어찌 침범을 하겠는가? 뭔 소리야? 자, 2번 볼게요. 거란 침입을 한번 볼게요. 거란. 이게 뭐 거란 얘기인데 말하자면요. 얘가 first 1차 침입. 원인은 송과 완전 왼수가 됐어요. 또 정왕국 전제가 있고, 얘가 이제 원인과 결과인데, 원인, 결과, 얘는 레졸트 결과. 서희 외교단판이랑, 좀 약간 지저분하니까 이거 지우고, 서희 외교단판이랑 서희 외교단판, 강동 6주를 획득했죠. 2차 침입은요. 얘는 성종 때예요. 현종.
first, second 침입되고 강도 전병이랑 양규의 귀주 전투. 귀주 전투예요. 3번 3차 침입. 현종이 보면 무능했나봐요. 막 침입을 많이 했네. 그거 좀 호구로 보였나보다. 현종의 입조 및 강동 육주 반항 거부. 강동 육주 6 반항 거부. 안돼. 강감찬 유명하죠? 옛날에 이순신 장군 뭐 강감찬 해가지고 위인전 많이 보셨죠? 귀주대첩.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돼요. 거라는. 그러니까 1차 때 송하고 단절 요구 정한국 종제. 결과는 서희가 외교 담판을 했고 강동 육주를 획득을 했잖아요. 그래서 강도, 양교, 귀주, 강동 육주 안 됐어. 강강창 귀주. 그러니까 거라는 뭐 귀주가 많고 막 양강, 강강 이런 거 그냥 강동 키워드로 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면요 정답은 3번인데 왜냐 여기서 보면요 갑은 그거예요. 거란의 소손령인데 을은 고려에서 서희예요. 요새 보니까 뭐 모델하우스 광고 보니까 서희종합건설 항공운이 모델이던데 고려시대에 항공운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대신 사료가 고려 성도 때 거차 1차 침입 시 소선령과 서희 담판 내용이죠. 서희는 소선령과의 협상에서 용화진, 용주, 통주, 설주, 귀주, 곽주 등의 강동 육주를 획득했다. 아까 나왔던 강동 육주. 그쵸? 1번은 별무반. 그러니까 별무반은 고려 숙종 때 여진 정벌을 위해서 윤관의 권위를 족지된 특수부대로 예종 때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을 해서 동북 구성 일대를 확보했다. 2번하고 4번 보면요. 강동 육지의 반환 등을 요구해서 10만 대군의 소비합이 있기는 거란의 3차 침입에 합쳐서 감감차는 귀주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후 고려는 개경의 나성을 축조하고 압록강에서 동해안에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쌓아서 국강을 강화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강동 육주 경략. 서희가 있던 거. 3번을 볼게요. 3번을 보시면 밑줄점 기억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 영락, 유념, 병신의 왕이 직접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했다. 백제왕이 우리 왕에게 항복하면서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노객이 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라고 맹세했다. 중략. 10년 경자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만을 봉해서 신라를 권하게 하였다. 뭔 소릴까요? 자, 보면요. 이게 제시된 사료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신라 내무랑의 요청을 받아서 신라에 침입한 백제 외 가야의 연합군을 낙동강 유역에서 토벌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게 광개토, 광개토 대왕이죠. 얘는요 소수리망 때 내정계약을 바탕으로 북으로 숙신. 얘는 숙신이 있었어요. 여진인데 얘는 비려. 거란. 얘네를 아작을 냈어요. 그래서 만주는 대규모 정복 사업으로 지배권을 확대. 그리고 남쪽으로 백제 위례성 공격해서 임진과 한강성까지 진출했고 서쪽으로는 이게 그 북쪽이고 남쪽이고 서쪽으로는 선비족 후연
후연을 격파를 해서 요동적 확보했고, 신라 진입한 외를 낙동강 유역에서 토벌함으로써 한반도 남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영락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해서 중국과 대등함을 과시를 했죠. 그래서 보면요, 답은 3번에 1번인데, 그러니까 조구려 광개토 대왕의 신라 내무랑의 요청을 받아서 신라에 침입한 백제랑 외와 가야의 연합군을 낙동강 유역에서 토벌한 내용으로, 이후 고구려는 신라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신라의 내정 간섭을 강화했고, 한편 영락은 광개토 대왕의 연호예요. 이번에서 보면 객제의 전성기를 이끈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 원왕에 전사했고, 3번에서 나제 동맹을 깨고 신라 진흥왕이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 지역을 점령하자 이에 분노한 백제 성왕이 신라를 공격하다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고요. 금관가야 4번은 김수로왕을 시도로 전기가야 연맹을 주도했지만 신라를 후원하는 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세력이 약화가 돼서 이후 고령의 대가야가 가야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대두가 됐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아시겠죠? 4번을 볼게요. 네. 가와 나를 주장한 각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을 해서 382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를 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를 해야 할 것이다. 나번, 나는 통일된 도국을 달성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운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네. 4번에 보면 정답 3번인데, 나에서 탁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조직했다. 김구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 통치에 반대를 해가지고 신탁 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조직하고 반탁 운동을 전개했어요. 김구 하면은 김탁구라고 기억을 하세요. 반탁했으니까. 1번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해서 남한에서 시행된 50 총선 선거에 불참한 게 김구예요. 김구. 근데 이승만은 이제 선거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과 재헌 국회 구성에 관여를 했죠. 2번을 보면은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에 우익 대표, 그러니까 김규식하고 좌익 대표 여윤영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합작위원회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를 했죠. 4번 볼게요. 그쵸? 그러니까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된 후에 미군정의 구도로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회 구성이 돼서 남조선 과도 정부가 수립됐고 김규식이 의장을 역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답은 정답이 3번이에요. 5번을 볼게요.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예전에 성종이 보면은 가 시행에 따른 잡기가 정도에 어긋나는 데다가 번거롭고 요란스럽다 해서 이를 모두 폐지를 했어요. 이걸 폐지한 지가 거의 30년이 됐는데 이때 와서 정당 문학 최여왕에 의해서 이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5번 보면요. 고려 성종 때 최승도는 유교적 활기주의를 강조해서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고 연등회와 팔간회를 폐지를 했는데 이제 헌종 때 다시 부활을 했어요. 아시겠죠? 한편 정월 보름에 개최된 게 연등회였고요. 그리고 팔간회는 개경에서는 11월에 그리고 서경에서는 10월에 개최가 됐어요. 1번 보면은 그러니까
팔관에가 송, 여진, 아라비아 상인들의 그런 진상품을 바치고 국제무역을 행하는 국제교류의 장이 맞았고요. 그쵸? 2번 틀린 게 정월 보름에 개최된 건 연등이었죠. 팔관에는 11월, 개경에서 11월, 서경에서 10월. 3번 팔관에는 토속신에게 제사를 지는 제천이식과 불교가 결합된 행사다. 맞고 4번 고려태조는 훈요 10조에서 숭불전책으로 불교를 중시하고 연등해야 팔관의 시행을 강조하였다. 연등해야 팔관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연등해고 얘는 A 팔관이에요. 비슷한 점이 군신이 감호하고 음주를 즐기고서요 천지 신명한테 제사를 지내죠. 먹으려고 만나는 거죠,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사도 먹으려고 지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밥 먹으려고.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기원을 했고, 근데 뭐 옛날 사람들이라고 뭐 얼마나 기원을 했겠어요. 그냥 할 수 없이 참석하고. 여자들만 고생했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2월 15일에 전국에서 개최를 했고요. 연등에. 이거 연등에 얘는. 연등에는 2월 15일. 뭐 설 이때랑 비슷했네요, 보니까. 불교 행사예요. 원래는 이제 부처의 공덕에 대한 공양의 선덕을 쌓다가 나중에는 신에 대한 걸로 바뀌었어요. 부처에서. 얘네는 개경 11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서경 써니텐이네 10월 그리고 토속신앙이랑 얘는 토불이에요. 불교 같이 여기 써드릴게요. 아 헷갈리려나 여기 변등이가 얘가 8이에요. 8 팔관에 송여진 요새 탈레반이죠. 탈레반 아라비아 무서운 사람들 있잖아요. 상인들이 저도 몰랐는데 근데 고려시대에도 비행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왔죠? 진상품을 바치고 국제무역을 해갖고 국제적 행사 굉장히 글로벌했네요. 고려시대인데 연등이랑 팔관에는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세요. 네. 6번 보면요.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하나이나 냇물을 만겨낸다. 중략. 나는 그 냇물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 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은 사람들의 상이다. 탈이란 것은 태극이고 태극은 나이다. 그쵸. 6번. 제시된 사료가 정조가 답은 1번이에요. 해동동서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그 유명한 정조죠. 그때 무슨 영화 봤었는데 정조가 현빈이 나왔던 영화인데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뭐 그게 군도가 강동원이었고 현빈 나왔던 영린 맞다. 현빈 생각이 나네요. 얼마 전에 결혼했죠 현빈. 정조가 군주권의 확립을 위해서 직접 서술한 만천명월 옹자서였는데 해동농서는 정조의 명을 받아서 서호수가 편찬한 농업기술서로 중국의 농학을 선별적으로 수용해서 우리 농학을 종합하고 체계화하였다. 그러니까 그 영린 영화 보면 현빈이 이렇게 잠을 안 자고 뭐 막 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좀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업 이런 데 그러니까 왕 같은 경우들은 이제 뭐 보통 여자나 밝히고 그러는데 얘는 정조는 이렇게 해동농서도 이렇게 짓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누구죠? 그러니까 어머니인데 새어머니로 나왔던 여자 한지민이 정조한테 그러잖아요. 왜 잠을 안 자고 막 뭘 하냐. 자,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안 자고서 만천명월 옹자서 해동농서 이런 거를 만든 거예요. 자, 2번 보면은 현종 때 갑인 예송에서 윤우, 허목, 표적 등 남인 학자들은
왕권을 강조를 해서 기면목을 주장했죠. 3번은 숙종 때 이순신 사당이 현충이라는 신호를 내리고 의주의 강감찬 사당을 건립을 해서 애국심을 고취시켰어요. 4번은 효종 때에는 민간의 광산 개발 참여를 허용하고 정부에는 별장을 파견해서 그 대가로 세금을 거두는 설점 수세제를 처음 실시했죠. 그쵸? 그래서 답은 1번이고 7번을 보면은 자, 밑줄 치는 구강에 제2의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지금 구왕께서 풍속을 바꾸려는 데 뜻이 있으므로 신은 지극하신 뜻을 받들어 완악한 풍속을 고치고자 합니다. 의륜행실로 말하면 신이 전에 승지가 되었을 때 가능할 것을 청했습니다. 상강이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리석은 부부라도 뭘도 알고 있지만 부모와 형제의 이론에 대해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시된 사람과 뭔 소리냐면요. 답은 1번이에요. 주세 붕이 백운호상원을 세웠다. 비읍이네요. 주세 붕 백운호상원 비비니까 비비크름을 기억을 하시고 연장자와 연소담이 친모 사이에서 지켜야 될 뭐 지켜야 될 것도 많아요. 그냥 예의만 차리면 되지. 이륜행실도예요. 이륜행실도. 그러니까 이게 막 서열 따지는 건데 중종 때 김한국이 전수를 했어요. 중종 때는 또 풍기고수 주세붕이 양양의 봉사를 위해서 백운동 아까 사용했던 비비서를 건설을 했죠. 2번은 금오신화는 최초의 한문 소설로 세종 때서 김시습이 그러니까 시신이야 시신 그 죽은 거 그러니까 죽은 사람 시습 시신 금오신화 국조 의뢰인은 신숙조 정척 등이 국가 왕실에 여러 회사의 행사에 필요한 의뢰를 정비 제성한 의례석이고 동국 여지 승남은 서거정 등이 9년의 연역, 지세, 인물, 풍속, 산물, 교통 등을 자세히 등록한 인문 지리서로 그러니까 지리책이에요. 국조 의뢰가 죄송합니다. 국조 의뢰는 의례서고 동국 여지 승남은 지리책인데 둘 다 성종 때 저술이 됐죠. 4번은 세종은 왕실의 학술 및 정책 연구기관이 집현전을 설치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편찬서점을 추진을 했죠. 그쵸? 다음 8번. 다음 법률에 근거를 해서 실시된 식민지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제4조. 정부는 전시의 국가 총동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국 식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7조. 정부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노동쟁의의 해방 혹은 해결에 관한 명령, 작업소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좋겠다 등을 명할 수 있다. 노무의 중지하면 좋죠. 일 안 하니까. 제시된 사료가 뭘까요? 자, 중일 전쟁 후에 전쟁 물자를 통제해 수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저도 계좌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중일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총동원법의 조문 내용이다. 육군특별지원병령은 17세 이상의 소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로 육군병원의 복무할 지원반을 모집한 병력으로 국가총동원령 제정 이전에 공포가 되었다. 그쵸? 자, 민주. 멜살 똥치기 일대 정태. 볼게요. 육군 지원, 특별 지원 명령이 알미, US 알미. US는 아니에요. 알미. 국가 총동원법. 총동원. 영끌. 다 뭐야? 국민징용령. 징징징. 배급제. 먹을 거 편의점 가서 편의점에서 배급을 받진 않네요. 어쨌든 왜 편의점이 생각났죠? 배급제라고 하니까. 그래서 불제 통제령, 공출제, 그다음에 예전에 IMF 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금목이랬는데 얘네는 금속을 모았네요. 뭐 돈은 되니까 금속류를 다 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새 식량난이 많이 생긴다고 하죠. 얘네도 식량 관리를 하라고. 전쟁 때는 저도 식량주를 샀는데 안 올랐어요. 그리고 근로보국대, 학도, 지원병, 그리고 징병. 아까 얘는 징용징병,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정신대.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 통치기 일본 정책. 8번이 답이 2번인데 왜냐하면은 1번 보면 일제는 소비 규제를 목적으로 물자 통제 이런 걸 공포하고 식량 배급제를 확대했다. 1941년이고 3번은 일제는 금속 회수령을 제정을 해서 농기구, 식기, 제기, 교회나 사원에 종 등의 금속류를 정제용 물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공출했고 4번에서 일제는 조선인 근로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국민징용령을 공포로 해서 강제적인 노무동원을 실시했기 때문에 답은 8번에 2번이죠. 자, 9번 봅시다. 가시기에 해당되는 사실을 옳은 것은 방금 아는 기사 이용태 보고에 따르면 죄인들이 대다수 도망치는 바람에 조사하지 못하였다 라고 하였다. 승정원 일기. 가번 전봉주는 금구 원평에 앉아서 우도에 호령하였으며 김계남은 남원성에 앉아서 좌도를 통솔하였다. 가보양령. 자, 이게 뭘까요? 뭔 것 같아요? 동학농민운동. 그러니까 승정원 일기는 고보 밀란후에 안핵사 이용태가 동학교도를 그러니까 족친 거예요, 완전히. 잡아서 빠작을 낸 건데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요새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많잖아요. 저도 동학개미 있죠? 저 국내주만 샀으니까. 자, 9번 1차 봉기. 고부 밀란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사이 나빴나봐. 고부 밀란에서 전주, 요새 전주 많이 놀러 가더라고요. 가서 막 한복 입고 사진 찍고, 저 아는 분도 인스타도 올리고. 그 유명한 전주랑 2차는 중심 세력 볼게요. 남집.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았나 보다. 남자. 이게 맞나, 남자가? 아, 남자가 생각이 안 나네. 한문으로 쓰려고 했더니 남자. 남접이요, 남접. 그러니까 전봉준, 김계남, 덕이네, 덕이. 손아중. 이름에 개자가 들어간 거 보니까 이분 노비 출신이신 것 같아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니라면 죄송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2차는, 여기 밑에 쓸게요. 제가 나름 정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 딱딱 맞는 게. 남집이죠, 남접. 얘도 남접이에요. 전봉준이랑, 얘가 전봉준 남접이었죠, 아까. 그리고 북접이 선병이에요. 일차 봉기 때 활동 내용은 황토현 전투랑 집강소 설치였고 패정개혁안. 2차 봉기 때는 공주 우금시 전투였어요. 여쭤 써드릴게요. 그래서 1차 때는 헷갈리시니까 이렇게 됐고 얘네가 했던 게 다른 색깔로 써드릴게요. 황토현 전투였어요. 황토현. 그리고 집강소 설치했고 패정개혁안. 패왕이 집에 왔어요. 1차로. 그러니까 1차로 술 마시러 왔나 보다. 자, 그 다음에 2차 때는 공주 우금치 전투. 공주가 우둔했나봐요. 우금치 전투. 얘 같은 경우는 반봉건이에요. 얘는 반회세고. 동학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9번의 답은 4번인데, 왜냐면은, 가에서 전봉준, 김계남, 손아중 등은 백산에 다시 집결을 해서 보국안민과 제폭 구민을 기치로 무장 포고문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갑오 양력 같은 경우는 전주 하약이 성립한 후에 동학군들은 전라도 일대 집강소를 설치를 했고 태정개혁 11개조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전봉준이 이끄는 남접의 동학군과 선병이가 이끄는 북접의 동학군이 논선에서 의결을 해서 연합을 했죠. 그 이번에서 남북접의 연합군이 서울로 북진을 하다가 공주 우금치에서 관군과 민복은 일본군을 상대로 적전을 벌였고 3번에서 동학교도들은 종학의 창시자로 처형된 최재호의 억울함을 풀고서 포교의 자유를 인정받고자 궁궐 앞에서 교조 신화를 주장한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답은 4번이죠. 그쵸? 네. 자, 10번. 각 기구가 존속한 시기에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지주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뭐를 혹은 그것의 출장소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제출을 태만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당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의 유무 등을 조사하다가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지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유지를 편입할 수 있다. 가는 뭘까요? 제시된 사료에서 가가 뭐냐면요. 조선 총독부 임시 토지조사국으로서 토지 약탈과 식민지화에 필요한 재정 수입원을 마련을 하려고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10번 보면 답은 2번이죠. 신문에 연재 중인 소설 무정을 읽는 학생. 왜냐면 이 시대에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인 이광수의 무정이 발표가 됐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3.1운동을 계기로 각지에서 그러니까 이 청년단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조선 청년연합회가 결성이 됐고 3번의 일제는 조선 연초업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연초 전매령을 재정 공포해서 연초 전매를 실시를 했죠. 또한 4번은 김원봉이 신체 후에 조선혁명 선언을 행동을 강령으로 해서 일체 요인 암살과 신민 통치 기관의 파괴를 목적으로 해서 만주 길림성에서 의열단을 조직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죠?